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같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 없는 삭막한 시대에 잠자고 있던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마을 지역 주민들을 직접 배우로 출연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마을 콘텐츠가 문화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완주군청 문화예술팀 정선옥 주무관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군청에서 어떻게 휴가 내고 오셨습니까? 네, 연가를 내고 왔습니다. 연가를 내고 오셨습니까? 네. 공가절이 안 됩니까? 네. 아마 해주실 것 같죠? 네,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완주군청 문화예술팀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다니 참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어제 엄청난 일이 5년 동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문화계 미다스 손으로 이렇게 불리고 계세요.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 별명이 이제 미다스의 손이라는 게 제 별명이라는 게 좀 약간 너무 과분한데요. 네. 이게 미다스 손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항상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 그렇죠. 네, 근데 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멋진데 이제 정말로 지역 문학의 미다스의 손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별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 동네 주민들 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완주군 삼내읍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완주군에 살게 될 때는 그냥 잠깐 살다가 이사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네. 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삼내라는 곳이 그래서 네. 재미있고 행복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돼서 뭔가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지역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스토리를 내가 이렇게 알고 멋지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알고 지역 주민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그 지역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너무 재밌다. 네네네.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쉽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일단은 지역의 콘텐츠가 좀 대단하다는 그 사실에 좀 놀라서 이거를 뭐를 해볼까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책도 좋아하고 그런데 또 공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스토리를 접근하게 한다면 더 이야기에 가슴에 많이 남고 그것이 더 확산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주 지역을 모티브로 네. 한 창작 뮤지컬 작품이 6편이죠? 네네네. 네. 그 어떤 작품들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사실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니까 벌써 6개인 거예요. 네네.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이게 전부 다 완주군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 처음에 운주면의 이야기를 한 그 선녀와 나무꾼, 그 다음에는 이서의 신콩집밭지전, 그 다음에 삼내에 이제 그 여시코백이라는 그런 언덕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내 이야기를 한 여시코백이라는 뮤지컬 인형극. 그 다음에는 이제 완주군에 그 권삼득 명창이 있는데 권삼득 이야기를 쓴 내 소리 받아가거라라는 창극.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용진읍에 저희의 이제 그 구바오 전설이 있어요. 처음에 봉동읍이 처음에 이제 생강이 만들어진 곳인데 생강에 그 시조 설화가 있는 곳이 구바오 설화예요. 근데 그 구바오 설화를 바탕으로 한 9번 사는 고양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화엄사 창간설화를 바탕으로 한 비밀의 꽃 이렇게 해서 6작품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많죠. 네네네. 진짜 대단하신데. 네네. 그 주민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드는 게 참 흥미로운 일이긴 한데. 네. 근데 뮤지컬 하나를 만들기에는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이런 노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힘드시진 않았어요? 힘들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정말 좀 멋있고 재밌는데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가 매우 유명해서 네. 그냥 그거는 처음 이제 그냥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쓰면 좋을까. 그 다음은 이제 콩쥐팥쥐가 유명해서 신콩쥐팥쥐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삼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에 처음에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해요.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설화가 있을까, 지명이 있을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소재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재가 딱 정해지면 내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자다가도 생각을 하고 밥 먹다가도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면 재밌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른 스토리와 다르게 이렇게 저희 지역을 바탕으로 한 이 창작 스토리는 좀 오래된 된장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숙성되고 뭔가 좀 그런 시간이 녹아 들어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 작품? 네. 네네. 그 창작 뮤지컬 작품을 네네. 낼 때는 어떤 제작자의 입장이시니까 네네네. 뭔가 좀 완성된 작품을 내고 싶잖아요. 퀄리티도 높고. 네네네. 그러면 전문 배우들을 이렇게 활용할 것 같은데 그분들과 함께 할 것 같은데 그 전문 배우들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뮤지컬에 배우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배우의 전체가 다 지역 배우인 것은 아니고 네. 전문 배우하고 지역 배우가 함께 더블 캐스팅해서 이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온전하게 100%는 아니었군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뮤지컬이라는 것이 이제 관객들의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작품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첫 해에 연출가 감독님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 좀 저희가 캐스팅이 되셨어요. 오진욱 연출하고 유장영 감독님이셨는데 예. 전라북도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의 지역 배우들과 함께 이제 공연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 배우하고 지역 배우 같이 연습을 해서 또 어떤 배역은 같이 더블 캐스팅을 해서 네. 이렇게 같이 전문 배우가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지역 배우가 빠르게 성장해서 그 다음 해에는 콩쥐팥쥐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배우가 정말로 또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 해에도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배우가 좀 접근은 처음은 어려웠지만 점점점 저희가 5년이 되고 경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전문 배우하고 지역 배우가 섞여 있지만은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역 배우일까 잘 모를 정도로 정말로 많은 성장을 이룬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지역 그런 배우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네네. 어떤 완주에 있는 인적 자원도 네네네. 활발하게 육성시키는 그 과정을 겪었겠네요. 네. 그 육성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처음에 쏙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배우 중에서 그 주부인 분이 이렇게 지역 배우이신 분도 있고 이장님도 네. 계시고 이제 그러긴 한데 이장님도 계세요? 네네. 처음에 선녀 나무꾼에서는 막 이장님도 나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엄마 따라 손잡고 와서 재미로 배우던 학생들이 그 중에서 전문 판소리꾼이 된 애도 있고 그다음에 예고에 진학한 애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영화에도 출연한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무용을 전공한 아이도 있고 이 정도면은 하나의 지역 뮤지컬로 그냥 참여를 했는데 네. 어떤 미래의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꿈을 네.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씨앗 역할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들에게는 이 지역의 창작 뮤지컬이 네네네. 아주 감사한 선물이었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연습 과정 보면서 정말로 감탄스럽고 감동스럽거든요. 그 아이들을 성장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들이 인생을 배우잖아요. 뮤지컬 연습을 맞아요. 하면서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매우 보람차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나중에 어떻게 얼마나 큰 미래의 예술 자산이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또 지역의 애향심도 네네네. 예, 얼마나 고취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네네. 그렇죠. 네. 첫 작품이 올라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떨렸고 그때는 처음에 첫 작품 할 때는 매일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쳐다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대본이 나와서 대본을 네. 읽을 때 배우들이 사실은 지역 배우기 때문에 대본을 잘 읽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정말 연출님이 그때는 정말 고생을 했어요. 정말로 자기는 전문 배우들만 가르치다가 지역 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발전이 없고 이렇게까지 깝깝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알려줘야 되니까 세세한 것까지. 네네, 무용까지. 그런데도 이게 점점점 변화하는 거,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거, 참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무대에 올려지는 것들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지역 배우들 그분들이 이제 훈련이 안 된 분들이었으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네. 그 캐스팅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뮤지컬이라고 하면 연기도 물론 잘해야 네네. 되지만 춤도 잘해야 되고 네네. 노래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는 언제나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디션을 거쳐요. 첫 번째도 네. 오디션 했을 때 한 30명 정도 왔었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많이 빠져서 그렇지 정말 오디션엔 언제나 열기가 넘치고 네. 예, 항상 매해 오디션을 보고 예, 오디션을 통해서 노래와 춤과 연기와 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딱 첫 작품에서의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지역 배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뭐 학교에 보듯이 이제 보러 오셨어요. 지인분들이 이렇게 오셨구나. 나 저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네네. 네. 그런 게 저희가 원래 노리고 있었던 그런 효과거든요. 네. 지역 배우가 오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배우야라는 그런 네. 거였는데 보고 그분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무대 세트며 이런 것이 다 전문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전문 배우와 함께 연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세계 소리축제에 공연이 올라갔었거든요. 나중에. 네, 네. 그런 때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했었어요. 저희 지역 배우가 네. 내가 아는 아이가 내가 아는 아줌마가 저렇게 공연에 배우가 되었네 막 그런 것들이 배우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물론 전문가들이 온전하게 만든 뮤지컬도 매우 감동적이지만 네네네.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 옆집 사람이 네네. 또는 내 가족이 네네네. 무대에 올라가서 저렇게 열연을 펼쳤을 때 그 감동은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장혜모 감독의 인상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지역 배우들이 엄청난 지역 배우들이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았는데 저희도 현재 완주군의 6개의 콘텐츠가 이렇게 공연으로 창작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역 배우가 이렇게 공연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그런 완주군의 어떤 콘텐츠가 되고 이렇게 문화적 자산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 6편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네네.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물론 다 애착이 가겠지만 네네네. 맞습니다. 가장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품마다 너무너무 특성이 다 달라서 지역성, 작품성이 다 다른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처음 만들었던 선녀와 나무꾼이 가장 좀 애착이 좀 가고 왜냐면 가장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네네. 네. 시작이 없었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시작이라는 것이 되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매우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다른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여시 콧백이라고 아이들한테 정말 감동을 줬던 그런 작품도 있었고 내 소리 받아가거라 다 모든 작품들이 정말 가슴에 남고 좀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제작한 창작 뮤지컬 9번 사는 고양이가 올해 우수 공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전주 세계소리축제에도 초청이 됐고요. 네. 그때 그 주변인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네. 그렇게 우수 공연 선정됐다고 했더니 정말? 거기는 유명한 공연만 있잖아 라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했고요. 매우 모두 축하해줬고 특히 군에서 만든 작품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배우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네. 주무관님은 어쨌든 그 무대 뒤에서 노구하는 사람, 즉 네네. 백스테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럼 배우들이 느꼈던 감동
이랑은 좀 다른 감동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작품이 시작과 탄생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중간 끝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과정을 제가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문화적인 어떤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그게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창작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지역의 문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귀담아 들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의 다양한 마을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지역에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요즘에는 어쨌든 스토리가 힘입니다. 스토리가 재산이고 그리고 K 콘텐츠가 그렇게까지 많이 널리 알리는 것은 그만큼 스토리가 강하기 때문인데 역시 저는 그것의 바탕이 지역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완주군의 작은 스토리가 이렇게 힘이 되어서 이것이 또 코리아의 스토리가 되고 세계의 힘이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콘텐츠의 작은 스토리를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이걸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것이 힘이 발휘돼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주무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또 세우고 계신데 공무원 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다고요? 네네. 우석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청 오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좀 하나의 좀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인문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주말에는 항상 완주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 인문학 강의를 했었어요. 주말에. 그래서 연이 맺어졌군요. 네네. 인문학 강의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아청인친이라는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뭐 아름다운 청소년 인문학 친구라는 그런 단체예요. 그것이 완주군과 연을 맺어서 그러다가 문화기획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군청에 들어오게 된 거죠. 네네. 그 보니까 완주 문화의 집, 이서 문화의 집, 또 구이 생활문화센터 관장까지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그 다 이게 완주잖아요. 네네. 이러면서 완주하고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 이제 그것은 대개가 이제 생활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로 행복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이 행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게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창작 뮤지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얘기를 담은 책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책도 쓰시는 거예요? 네. 이미 저기 한 책을 4권 정도 썼는데 4권 썼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책을 4권 썼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좋아하는 일을 약간 끝까지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것이 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스토리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또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다가 삼내의 이제 골목 이야기라고 그래서 삼내의 오래된 이야기 해서 그것을 여시 코빼기 언덕을 넘어서 예술의 마을로 들어서다라는 책을 이미 이제 2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삼내 골목에 있는 아주 오래된 가게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그 책을 이제 집필은 다 끝났고 이제 교정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제 예전에는 정말 익숙했지만 지금 조금 잊혀져 가고 벌써 우리들이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에게 사라져가는 그런 오래된 가게를 인터뷰해서 느릿한 가게라는 책을 이제 곧 이제 출판할 예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안 바쁘십니까? 그 주무관 또 일을 하시면서 문화예술 관련된 일 말고 다른 업무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도 하시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역의 문화를 융성시키는 작업도 하고 계시고 또 책도 쓰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시잖아요. 한 가정의 또 어머니시고 이거 다 소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주변에 네.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완주군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은 군에서 저희 사실은 이제 군 홍보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군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이미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 해라.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문화를 융성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언제나 가족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다 식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적극적인 저를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열정이 좀 되게 많은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녀분들께서도 이렇게 주무관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네, 그거 자체가 그냥 가정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하기도 하고요. 그냥 열정이 없이는 인생이 아니다. 뭐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해라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기도 하고 네. 태도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꿈이 네. 작가였습니까? 아니면 교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감독이 되겠다. 이런 꿈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였습니까? 근데 이제 네.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과학자라는 게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네. 그다음에 논리, 그다음에 어떤 상상력 그런 게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작가의 꿈과 작가 역할과 약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작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하고 작가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과학자 상상력, 그다음에 논리력,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네. 일단은 저는 과학자라는 게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정말로 상상력에 그를 무한대가 있는 것이 저기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과학자가 돼서 뭐 어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다. 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작가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콘텐츠하고 좀 비슷하게 닿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화암사 창건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 비밀의 꽃이 지금 올해 8월에 완주 문예회관에서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주 마당창극의 이제 작가로서 이제 올해 변사또 생일잔치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래서 올해 변사또 생일잔치라는 그런 작품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창작 뮤지컬을 탄생시킨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무관님께서의 지역 문화를 창달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지역 문화가 더 발전하고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콘텐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역의 콘텐츠를 지역민이 소비하고 그것이 더 확산돼서 외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지역 문화의 그런 순환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지역 이야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역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향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즐기고 그걸 또 직접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지역 문화 콘텐츠가 또 살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도 살고 그것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문화가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문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역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보면 경제적으로나 네네, 그렇지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군청의 문예회관의 공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민들에게 어떻게든지 좋고 우수한 공연을 이렇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는 게 좀 팍팍하고 힘들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문화인데 네. 사실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공연을 한 번이라도 더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초청해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 군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더 많이, 더 다양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말씀하는 데 있어서 주무관님의 그 열정, 그리고 포부, 네. 그리고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도 많이 자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애양식까지 많이 고취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대화가 아주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